안녕하세요, 노영희예요. 이번 시간에는 여름에 먹는 만두 중에 규화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화상이라는 만두를 만들 거예요. 규화상에 들어가는 주 재료는 오이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만들어 먹던 만두고요. 이 만두 모양이 해삼처럼 생겼다고 해서 규화상인데, 해삼을 부를 때 바다 오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어로. 먼저 오이를 채 썰 건데, 오이는 돌려 깎아서 채 써셔도 되고 토막 내서 채칼에다가 미셔도 괜찮아요. 채칼을 사용하실 때는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한쪽을 한 7, 8번 밀면 그 다음에 씨가 나오기 때문에 씨는 제거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오이는 다 채 썰었고요. 소금에다 절일 거예요. 보통 오이 한 개가 200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이 한 개 채 썰면 120g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오이는 한 개 정도 준비하시면 돼요. 이제 오이 채 썬 거에다가 소금 조금 넣어서 절일 거예요. 소금 조금 뿌리시고 섞어 놓아 주세요. 그래서 오이가 절여지는 동안에 표고버섯하고 쇠고기하고 채 썰어서 양념할 거예요. 표고버섯은 일단 기둥하고 갓의 요 끝부분을 잘라내셔야 포뜨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거 자른 거 옆에다 놓고 바닥에다 놓고 손으로 꽉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칼날을 수평으로 움직여서 포를 뜨세요. 볶으면 나른해지기 때문에 채 썰 때 너무 가늘게 썰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그냥 자연스럽게 써시면 돼요. 너무 굽지만 않으면. 저는 규화상을 따뜻한 전체로 낼 거기 때문에 1인당 3개만 내서 양을 조그마지만 이거를 그냥 식사 대용으로 많이 만드셔서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양은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곱게 채 썰어 주세요. 한 개 채 썰면 표고버섯이 커도 20g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표고버섯은 2개 정도 준비하셔서 채 써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쇠고기 채 썰 건데요. 쇠고기는 저는 오늘 치마 양지 부위인데 뭐 우둔을 쓰셔도 되고 홍두깨를 쓰셔도 되고 그냥 집에 있는 고기 따로 사실 필요 없이 쓰시면 되고요. 고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얇게 채 써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고기가 익으면서 약간 수축되면서 굵어지기도 하고요. 약간 뻣뻣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쇠고기는 가능한 한 곱게 채 썰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쇠고기도 이제 다 채 썰었고요. 여기 오이 절여놓은 거 물기 거둘 거거든요. 그래서 오이 그냥 손으로 꾹 짜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른 면보에다가 펴놓고 꾹꾹 눌러서 물기 제거하셔도 되고요. 물기 제거한다고 해서 물기 너무 꼭 짜면 섬유질만 남기 때문에 오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꼭 짜시지 말고 그냥 꾹 눌러서 짜시는 정도 해서 오이 준비됐고요. 채 썰어 놓은 표고하고 쇠고기는 같이 양념할 거예요. 설탕. 이건 뭐 굳이 양념장 만들지 않아도 되고요. 집에 불고기 양념장 만들어 놓으신 거 있으면 그거 쓰셔도 되고요. 마늘 다진 거, 파 다진 거, 간장, 참기름 해서 양념해 주세요. 쇠고기하고 표고버섯 또 양념했어요. 그래서 이제 후라이팬에 볶을 건데요. 오이를 먼저 볶고 나서 고기하고 표고를 볶으면 후라이팬 그냥 하나로 씻지 않고 그대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팬 달구셔서 식용유 조금 두르고 많이 두르실 필요는 없어요. 오이 넣어서 볶을 거예요. 오이가 들어갔을 때 칙 소리가 나야 오이에서 수분이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팬을 제대로 달궈서 쓰셔야 돼요. 아니 만두인데 무슨 이렇게 속을 다 익혀놓나 하지만 이렇게 익혀서 넣으면 훨씬 더 오이가 파랗게 살아나기 때문에 한번 재료를 볶아서 쓰시면 나중에 만두 찔 때 속이 안 익어서 걱정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재료는 꼭 볶아서 쓰세요. 그래서 절였기 때문에 오이에 소금 간 따로 안 하셔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오이의 간이 딱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넓은 접시나 바트에다가 쏟아서 식힐 거예요. 그래야지 수분이 계속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쏟아서 이렇게 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표고하고 쇠고기는 프라이팬에 기름 안 두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고기가 뭉쳐지지 않게 숟가락으로 눌러서 고기가 가닥가닥 떨어지게 해서 볶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고기랑 표고도 다 볶았고요. 마찬가지로 식힐 건데 오이하고 섞지 말고 따로 식혀주세요. 오이를 약간 옆으로 밀고 그 옆에다가 표고하고 쇠고기 볶은 걸 쏟을 거예요. 그래서 쇠고기하고 표고 볶은 것도 이렇게 펴서 식혀주세요. 이제 속이 준비 다 됐으니까 만두를 만들 거예요. 만두피를 보통 우리가 사서 쓰잖아요. 사서 쓰실 때 냉동이 냉장보다는 더 많아요. 그래서 냉동을 사셨을 때는 냉장고로 옮겨서 해동을 시키세요. 그런 다음에 처음부터 한 장씩 떼려고 그러면 잘 안 떼지고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몇 장을 한꺼번에 떼고 다시 중간을 떼고 해서 한 장씩 떼셔야 찢어지지 않고 잘 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만두피 준비할 때 내가 12장 써야지 그러면 12장보다 조금 여분 있게 준비하셔야 떼고 나서 개수를 맞출 수 있어요. 절대 급하게는 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만두 만들기 전에 꼭 미리 해동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만두피를 두면 말라서 붙이기 나쁘기 때문에 젖은 면보로 덮어 놓으시고요. 만두를 만들 때는 밀가루가 많이 묻어 있는 면이 있고 밀가루가 안 묻어 있는 면이 있어요. 그쪽에다가 물을 반만 돌아가면서 바르세요. 그런 다음에 잣을 한 2-3알 넣고, 제가 왜 소를 볶아서 표고하고 쇠고기 볶은 거, 오이 볶은 걸 따로 놨냐 하면 쇠고기하고 버섯 볶은 걸 얹고 그 위에다가 오이를 얹을 거예요. 그럼 쪘을 때 파랗게 배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모양이 예쁘거든요. 색깔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 눌러주고 가운데를 먼저 붙이세요. 그런 다음에 양 끝으로 붙여가요. 그래서 끝은 이렇게 살짝 물에다가 담가서 먹을 만두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열어 놓으셔도 괜찮아요. 이쪽 끝에 속도 맞아 정리한 다음에 붙여주세요. 그다음에 얘를 손으로 들고는 하기 어려워요. 제가 여기를 아까 열어놓으라고 한 게 그래야 여기 앉히기가 좋거든요. 앉혀놓고 두 손으로 이렇게 꼬집듯이 주름을 잡아줄 거예요. 이 만두는 이렇게 눕혀서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낼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볼록볼록볼록하게 해삼처럼 뿔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게 규화상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찜통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잣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잣이 한 번씩 고소하게 씹히면서 만두의 맛이 훨씬 더 고소하고 고급스러운 맛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잣가루를 해서 전체적으로 섞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냥 통잣을 몇 알씩 넣으셔도 괜찮고요. 속은 조금 넉넉히 넣어주셔야 만두가 맛있어요. 이거는 만두 중에 만들기 어렵지 않은 만두에 속하는 거예요. 재료도 단순하고 특별하게 모양을 막 내는 것도 아니고 해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만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이를 안 드시면 이 속 안에다가 애호박을 대신 넣으실 수도 있는데, 여름에 만들어 먹는 만두 중에 애호박을 또 주재료로 해서 만드는 편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네모나게 만두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이를 못 드시거나 애호박을 못 드시면 애호박이나 오이로 대체해서 하셔도 돼요. 이제 이게 마지막 만두예요. 보시면 여기 입이 열려 있고 요 끝에도 열려 있고요. 주름을 잡아서 다 만들었어요. 이제 김이 오른 찜통에다 쪄볼게요. 이제 물이 팔팔 끓고 있고요. 그 위에다가 찜통을 얹어서 5분 정도만 찌시면 돼요. 왜냐하면 속은 이미 다 익은 거잖아요. 겉에 만두피만 익으면 되기 때문에 5분 정도만 찌시면 충분해요. 잠깐 기다릴게요. 이제 만두가 다 쪄졌어요. 불 끄고 뚜껑을 열어볼게요. 여기 초록색이 비쳐나는 게 보이시죠? 제가 아까 오이를 위에 얹어서 만두를 빚은 이유예요. 이제 만두를 담아 볼 텐데요. 지금 제가 파란 이런 잎을 따다는데 이거 담쟁이 이파리라고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파리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물에다가 담가놨다 씻었거든요. 요 위에다가 규화상을 얹어서 내면 훨씬 더 시원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도 다 여기다 얹어서 늘
풍류를 즐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요 바구니 안에다가 요 이파리를 깔 거예요. 그래서 담쟁이 이파리가 조그만 게 없을 때는 큰 잎에다가 하나에다가 뭐 3개를 얹을 수도 있는데 자그마한 이파리를 따서 그 위에다 하나씩 얹어주는 게 좋고요. 담쟁이 이파리를 씻으셔서는 물기를 걷지 마세요. 물기가 있어야 만두를 나중에 놨을 때 이파리가 들러붙지 않기 때문에 물기는 그대로 두시고요. 뜨겁기 때문에 찬물에다가 손을 한번 적셔서 만두를 집어가지고 요 위에다 얹을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만두를 다 담았어요. 그래서 이게 찐만두기 때문에 윗면이 금방 말라요. 그래서 뚜껑이 있으면 뚜껑을 덮어서 내시는 게 좋아요. 이제 간단하게 규화상이 다 만들어졌어요. 오늘은 규화상이라는 만두를 만들었어요. 사실 여름에 만두를 만들어 먹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해삼처럼 생겼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고요. 근데 사실은 손으로 드셔도 돼요. 뜨겁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드셔도 되고 뭐 젓가락을 이용해서 드셔도 되고요. 일단 건배나 한번 잘 먹겠습니다. 드셔보세요. 어떤 맛인지.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일단 안에 이렇게 돼 있는 게 너무 예쁜데요.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아까 그 오이 말씀하신 거죠? 제가 버섯하고 쇠고기하고 오이를 섞어서 넣지 않고 위에다가 오이를 따로 얹어서 배어나는 색깔이 연두색, 초록색이 배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속을 섞지 않은 거예요. 여름철 음식인 게 딱 느껴져요. 네네. 색감으로. 여기 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볶아서 하게 되면 그 오이의 풋내 같은 것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오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도 먹을 수 있고, 우리 식구들은 고기를 안 좋아해. 그러면 고기는 빼시면 돼요. 그만큼의 표고버섯 양을 늘리시면 돼요. 너무 정성이 들어가서 그렇지. 진짜 맛있다. 뭐 다른 거 안 찍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간이 너무 잘 간이 맞아요. 그냥 딱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밑에다가 그릇에다 낼 때는 밑에다가 얼음을 막 부셔가지고 밑에다 깔아요. 그리고 담쟁이 잎 넣고 하면 조금 입속에 닿을 때 너무 뜨거운 만두가 닿는 것보다는 조금 시원하라고 여름 만두니까 그렇게 해서 담기도 하고. 여름에 이렇게 뜨겁게 안 먹고 차갑게, 그다음에 오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상큼하고. 네네. 쪄서 그냥 바로 뜨거울 때 먹어도 되고 약간 식어도 지장 없어요, 진짜로. 씹을 때 자시 씹혀서 되게 고소하죠. 네, 마지막에 되게 깔끔하게 네, 차장이 너무 좋아요. 아쉽지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진짜 아쉽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